네, 격투기를 딥하게 입체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임뎁스 MMA 시작합니다. 저는 임뎁스 MMA의 진행을 맡고 있는 남우철 관장이고요. 그리고 저와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 뭐 격투기 계속 보고 네. UFC 및 이제 미국 쪽 격투기 위주로 보면서 임뎁스 MMA 녹화를 좀 기다렸죠.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이번에 UFC 300회 특집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독자분들의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질문을 받았는데 네.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네. 니네는 1년에 한 번씩 하냐? 오랜만에 하긴 했죠. 네네. 상당히 오랜만에. 오랜만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 그래도 11월 달에 컨텐츠를 하나 올렸었고 그리고 한 3개월 만인 거죠. 거의. 그죠? 근데 저희가 뭐 전업 유튜버가 아니어서 뭐 이정수 기자도 이제 네. 하시는 일이 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올해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UFC 300회 특집으로 데이나 화이트 인물 특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UFC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고 또 UFC에서 시합도 했었지만 데이나 화이트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냥 UFC 대표고 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이 경영을 하고 그리고 뭐 선수들이랑도 잘 싸우고 그 얼마 전에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데이나 화이트가 카지노에서 이 갬블을 해요. 근데 거의 베팅 금액이 한 1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베팅을 해서 돈을 따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소위 말해서 난 놈인가? 안 그래도 부자인데 도박도 잘하고 UFC 대표에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몸도 엄청 좋아졌어요. 운동선수 같이. 그래서 좀 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남은철님 오늘 생직사 사직생이거든요. 네네. 지금 노잼이거든요. 너무 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본격적으로 데이나 화이트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네네네. 알아볼 텐데 네. 일단 데이나 화이트의 어떤 성장 배경부터 한번 읊어주시죠, 이정수 기자님. 읊어달라 그냥 네네. 쭉. 저는 오늘 사실 UFC 300 특집 네. 내부의 데이나 화이트 특집이라고는 하지만 네. 저는 그냥 데이나 화이트만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 많이 하고 왔고 맞습니다. 네. 데이나 화이트를 짚으면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 와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딥한 걸 원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딥해야 돼요. 딥앤하이 네. 깊고 네. 하이 네. 높게 네. 그러니까 딥앤하이가 깊이 그리고 조회수는 하이 깊이와 조회수 하이. 지금 딥만 가고 있는데 하이는 아직 도달을 못했지 하이를 않습니까? 한번 찍고 싶습니다. 하이를 네. 이번에 한번 찍는 네. 것을 목표로 하고 알겠습니다. 안 되면 저는 이제 네. 떠날 때가 된 게 저희 아닌가. 채널은 네. 사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정보 네. 전달이 아니라 정말 딥하게 오늘 딥하게 너무 갑니다. 딥해서 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네. 한번 이 데이나 화이트의 데이나 화이트에 대해서 한번 성장 얘기를 배경 해볼게요. 네, 한번 성장 얘기해 배경. 주십시오. 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성장 배경이라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 형성, 네. 인간성 형성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나 화이트 하면 뭐 프로모터로서는 지금 뭐 어지간한 라이벌 격투기 프로모터들조차 최고로 인정할 정도고 그렇죠. 최고죠, 사실. 그리고 네. 그냥 경영자로 봤을 때도 굉장히 뛰어난 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적도 많이 만들었고 굉장히 성질이 좀 불같고 요런 어떤 특징이 있는 뭐 경영자인데 네. 성장 배경이 좀 영향을 아무래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는 일단은 69년생이에요. 69년생이고 69년생. 지금 한국 나이로 69면 그쵸 57이야. 901234 56. 네, 56인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 싱글맘이랑 같이 자라는 거예요. 형제들이랑 싱글맘.
짚하다. 짚하죠. 처음부터 이거부터 처음 들어.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진짜 이거는 소문 내면서도 소문 내지 말아야 될 컨텐츠. 이제 이걸 알면 굉장히 아는 척할 여지가 많은 컨텐츠다. 오늘 데이나 화이트 싱글만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편모 편모 가정에서 가정에서 성장을 했군요. 이제 자란 것은 보스턴이에요.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가진 게 많지 않았었죠. 좀 가난한. 그렇죠. 집에서. 요렇게 들어와 주시면 네네. 어떤 지금 네. 남희철 옹께서 네. 오늘 격덕들의 대리인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질문을 다 해주세요 저한테. 중산층보다 조금 더 못한 어려운 가정, 좀 어려운 못 사는 소위 못 사는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런 가정에서 자랐죠. 뭔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네. 데이나 화이트가. 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거칠게 자랐는데 조금 뭐 부족하게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살았죠. 가정 환경이었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대 때 그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 그 어머님의 직업은 참고로 간호사셨어요. 간호사셨는데 그 당시에 간호사 급여를 네바다주에서 굉장히 높게 쳐준다. 요런 정책이 생긴 거예요.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라스베가스가 성장은 빨리 했죠. 카지노나 뭐 이런 걸로. 근데 이제 카지노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 종사자들도 있고 이주민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의료 인프라가 아무래도 좀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황정민 씨 나온 국제시장에서도 이제 독일에 파견 근무 가듯이 간호사들이 네. 약간은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으로 보스턴, 그러니까 미 동부에서 네바다주 사막, 서부의 라스베가스로 이제 10대 때 이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스턴이랑 라스베가스 둘 다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제 거의 데이나 화이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특히나 20대 때는 이 인간은 뭘까? 약간은 우리 격투계를 이끌어준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베가스 출신인데 보스턴 출신이네? 이게 지금까지 퍼즐이 좀 안 맞춰졌었는데 최근에 데이나 화이트가 팟캐스트 같은 데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살고 있는데 베가스에서 사는데 12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3살이겠죠. 초딩 6학년 때 옆집에 굉장히 좀 술주정뱅이 같은 놈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머니가 뭐 물을 잘못 뿌렸다 했더니 그 당시에 와서 문 앞에 와서 소리를 막 엄청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데이나 화이트가 떠올리면서 그날 너무 무서웠다. 내가 12살에다가 어머니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 완전 멘붕이 왔던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았겠죠. 그러다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15살 중3이 됐을 때 이제 뭐 본인도 나름 이제 사춘기도 오고 남자로서 뭐 운동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주정뱅이가 똑같이 와서 또 소리를 지른 거야.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그때 기다렸대. 기다렸다가 나와서 막 욕을 하면서 야이 자이자이자스가 하면서 막 그냥 쌍욕을 막 퍼오면서 너 한 번만 더 우리 집 와서 이러면 내가 진짜 너 햇빛을 못 보게 할 줄 알아라. 뭐 죽인다고 어른한테 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날 이후에 그 사람이 절대 얼씬도 안 했대 집에. 근데 데이나 화이트는 이 사건을 본인이 남자로 변모한 순간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더라고. 내 안에 뭔가가 그날 깨어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나 화이트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하다가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래 어쨌건 찐 고향이니까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뭐 호텔 벨보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는 2번 입학을 했는데 2번 다 중퇴를 해요. 첫 학기 때. 그리고 이제 좀 혹시 거칠게 뭐 전공했는지 알 수? 뭐 전공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건 또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약하죠. 흠집내기 좀. 4년제인지 2년제인지. 하나는 콜리지니까 하나는 4년제는 아니었는데 하나는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뭐를 시작하냐면 이제 복서가 되고 싶은 거야. 갑자기 복서가. 이거 원래 좀 거칠고 운동 좋아하고 했으니까 마이크 타이슨을 너무 좋아해요. 데이나 화이트가.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맞아. 마이크 타이슨의 진짜 뭐 덕후야 완전. 찐팬이구나. 지금은 찐팬에다가 지금 친해졌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헤비급 복싱 데이나 화이트는 원래 복싱 팬으로 시작한 거예요. 복싱 그러니까 어떻게 복싱으로 보면 시작한 격투기의 시작은 복싱이네요. 복싱이지. 네. 본인이 이제 복서를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피터 웰치라고 하는 보스턴주의 이제 골든글러브 챔피언. 골든글러브가 뭐냐면 전미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십이에요. 그래서 뭐 스티페 미오칙 뭐 이런 선수들이 뭐 골든글러브에서 되게 잘 하던 선수기도 하고 이제 골든글러브를 잘하면 뭐 올림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빨리 전향하면 프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신인왕전 이런 개념인가요? 뭐 약간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복싱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 인지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골든글로브 챔피언 출신인 피터 웰치라는 아저씨랑 보스턴 아저씨랑 체육관을 이제 하면서 복싱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어느 날 펀치 드렁크가 온 그 선배 선수를 체육관에서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밴디지 감는데 손도 막 떨리고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데이나 화이트가 동시에 든 생각이 아 나는 복서를 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다. 내가 알기론 프로복싱 전적은 없는데 그 전부터 내가 이렇게 겁을 먹는다는 건 나는 복서로서는 대성하기 힘들다. 이렇게 딱 된 거죠. 그러니까 프로로 데뷔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고 움츠러드는 저를 보면 본인을 보면서 뭔가 느꼈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좀 논외지만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파이터들이 굉장한 거예요. 그런 걸 다 넘어서서 뭐 두려움을 넘어선 거니까 어느 정도 또 본인의 건강과 그쵸.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하는 거니까 다시 또 돌아와서 그러다가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진짜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뭐 호텔 벨보이도 하고 바운서도 하고 바운서 하면서는 뭐 패싸움을 한번 했는데 너무 심하게 몇 명 막 열 몇 명한테 맞아가지고 그 메니에르 병이라고 이명 같은 게 심하고 막 진짜 이렇게 빙빙 도는 병이 있는데 막 그 병도 얻게 되고 그런 산전수전을 겪다가 데이나 화이트의 첫 번째 성공이 찾아와요. 이게 뭐냐면 복서 사이즈 코치야. 복서 사이즈? 복서 사이즈. 그러니까 예전 이제 아나까나로 유명하신 조혜련님이 하신 태보 같이 약간 어때 태보는 테이크원도와 복싱을 해서 태보로 알고 있거든. 태권도 복싱. 혹은 뭐 타이치, 뭐 태극권 복싱 확실하진 않지만 뭐 뮤직과 함께 뭐 에어로빅 아직 개념으로 우린 젊기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서 원투 붕붕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복서 사이즈 코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뮤직 복싱을 했다는 거예요? 뮤직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진 않았는데 인터넷에 찾으면 데이나 화이트 놀릴 때마다 나오던 2000년대 초반에 나오던 짤이 있어요. 데이나 화이트가 그 굉장히 그 화려한 조명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 그 사진이 있어. 내가 보기엔 그게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왔을 때 돌아다니던 사진이 있어. 그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뭐 텐데. 전단지 같은 막 그런 느낌의. 근데 분위기 조명 셋업으로 봐서는 음악이 없으면 더 이상한 조명이야. 그래서 짐작컨대 네. 뭐 Be My Lover로 뭐 그 정도 되는 노래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소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뮤직 복싱 혹은 다이어트 복싱 그쵸. 뭐 이런 것들. 다이어트 복싱보다 뮤직 복싱에 가깝게 뮤복에 가깝겠죠. 근데 좀 상상이 안 가는데 데이나 화이트가 근데 그게 현금을 엄청 모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체육관 도장 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거네요. 그렇죠. 와. 이제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보스턴에서 데이나 코치님, 뭐 화이트 코치님 하면서 이제 아마 수강생들이 뭐 떡도 갖다 주고 했겠죠. 떡도 갖다 주고 뭐 바카스도 갖다 주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성공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보스턴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스턴. 보스턴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이리시 이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맥그리거도 그렇고 아일랜드 출신 선수들이 뜰 때 굉장히 크게 반응해주는 곳이 아이리시 이민자가 많은 그 보스턴이에요. 보스턴 셀틱스도 그 아이리시 혈통의 그 NBA 팀도 아이리시 혈통과 관련된 팀 이름이고
그래서 어쨌건 아이리시 이민자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아일랜드에서 감자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대거 이제 보스턴 쪽으로 매사추세츠 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아이리시 인구가 많아서 또 뭐가 유명하냐? 아이리시 맙이 유명해. 아이리시 마피아. 아, 아이리시 마피아. 조폭이. 조폭. 근데 아이리시 마피아가 그 특히 보스턴 쪽에서만 득세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뭐 전국구지만 특히 그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사람이 화이티 벌저라는 그 마피아가 있었어요. 화이티 벌. 별명이 화이티야. 별명이 화이티야.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 악랄함에 있어서는 진짜 그러니까 인지도에서 김두한 뭐 그 급이야. 그러니까 유명한 진짜 유명하고 악명 높았지. 깡패. 완전히 거의 보스턴을 다스리는 막 벌벌 떠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스턴은 완전 아이리시 마피아가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벌저가 넷플릭스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니 뎁이 이 사람의 전기를 다룬 영화를 만들었을 정도로 유명해요. 제목은 그러니까 화이트일 거야. 전설 같은 그런 인물이네요. 그래서 절대 네. 옹호할 수는 없지만 정말 유명한 인물이지. 근데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다. 그 우리도 들었지만 이제 보호비를 뜯잖아요. 삥 뜯는 거죠. 삥을 뜯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봐봐, 데이나 화이트가 Be My Lover 하면서 돈을 번대. 어디 라스베가스에 있던 뭐야? 그 대박집이 있어? 복서 사이즈 맛집이 있어? 근데 우리한테 상납을 안 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화이티 벌저랑 그 부하가 전화를 한 거야. 띠리링 여보세요. 그 화이트 코치님 되십니까? 맞는데 누구시죠? 그래. 네, 화이트 벌저입니다. 그렇게 된 거지. 그 돈을 잘 벌면 우리한테 상납을 해야 되는데 어디 우리 동네에서 일하면서 돈도 안 줍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뮤직복싱 하셨을 때면 네. 네 형님 그쵸, 계좌번호 그쵸. 불러주세요. 네, 그쵸. 이렇게 왜냐하면 그 동네 악명이 높은 굳이 싸울 필요 없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 굳이 싸울 필요 없이 네 형님 네 계좌번호 보내주시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 부탁드립니다. 정도. 네. 그때는 네. 이제 폰뱅킹을 했겠지. 인터넷 그렇죠. 뱅킹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벌저 형님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벌저가 달달한 거 좋아하지. 그랬더니 데이나 화이트가 그럼 엿 드세요 한 거야. 엿 먹어라. 엿 먹어라 한 거야. 근데 데이나 화이트도 그 얘기를 하고 벌벌 떨었대 막. 그러다가 몇 번 더 전화가 왔는데 마지막에는 그때 90년대에 2,500불을 달라고 한 거야.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넘는 돈을. 데이나 화이트는 이를 회고하기를 나에게는 그때 그 10배 넘는 느낌, 25,000불 같은 느낌이었다. 근데 주기도 싫고 줄 수도 없고 욕은 해놨고 하니까 얼마나 벌벌 떨겠어. 근데 2,500불 그 당시에 되게 큰 돈이야. 엄청 큰 돈이죠. 그래요? 큰 돈이지. 그리고 형 그때 데이나 화이트가 20대 초중반이야.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 20대 때 뮤직복싱으로 돈을 벌었는데 복싱 사업으로 체육관 그치. 사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깡패한테 어느 날 깡패가 전화 근데 와서? 절대 보스턴 내에서는 척지고는 살 수 없는 깡패한테 그렇게 해버렸으니 근데 좀 영화 같네요. 영화 같죠. 네, 영화 같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 어떻게 음. 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다 질러놨잖아. 일단은 뭐 누군가 도움을 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되면 네. 뭐 형님이나 뭐 아는 사람이나. 네.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어디 전화하냐면 그 델타 그 진에어처럼 네. 미국의 저가항공 델타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희 라스베가스행 표 하나 빨리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해서 그날 밤에 바로 가방 챙겨서 라스베가스로 떠버려. 이 조직 보스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왁구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베가스로 이제 도피를 한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데이나 화이트의 진정한 프로페셔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걸 버리고 떠났을 그치. 때 어떤 찾아오는 기회. 회원 명부를 두고 떠날 때 그 얼마나 슬펐겠어. 근데 오히려 그거지.
먹튀지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엔 멤버십을 3개월 6개월로 끊었으면 회원권 사기야? 그치. 어쨌건 약간 그게 있겠지. 어쨌건 이제 베가스로 델타 항공을 타고 이게 옛날 남보원님 일단은 느낌으로 뭐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그쵸? 도망을 갔지. 왜냐면 뭐 이때는 사실 뭐 조직 보스면은 뭐 한 명 정도야 그냥 쉽게. 아유 형 아니. 네. 조직 싸움 실력과 전혀 무관해. 아이리시 마피아는 진짜 악명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조용히 담글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살라고 라스베가스를 떠났구나. 그래서 이제 뭐 보스턴 같은 도시는 뭐 아이비리그 뭐 이런 대학교들로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또 거친 동네로도 동시에 유명한 곳이라 데이나 화이트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베가스에 간 거죠. 이제 데이나 화이트는 자기가 이제 파이트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뭔진 몰라도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이 복싱 비즈니스가. 그때는 파이트 비즈니스 하면 복싱 비즈니스지. MMA라는 게 없을 때니까. 그때는 복싱 그리고 뭐 복싱의 어떤 메카는 사실 라스베가스. 그렇죠. 네. 지금은 또 라스베가스가 훨씬 더 큰 스케일로 변모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데이나 화이트는 이제 베가스로 간 거죠. 근데 가서 이제 복싱 매니저를 하고 이제 복싱 업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 계속. 그러니까 선수 매니저를. 선수 매니저나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실제로도 좀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데이나 화이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집이 좀 못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자기를 맨날 카풀 해주던 친구가 있었대. 좀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데이나 화이트랑 좀 뭐 제 생각에 뭐 떡꼬치도 사주고 김말이도 사주고 했겠지. 같이 뭐 차도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결혼식이 있는 거야.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원래 결혼식 가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사람도 너무 많고 뭐 너 언제 결혼하냐 얘기 듣는 것도 싫고 뭐 그런 여러 의미에서 가기 싫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가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인간 결혼식에 안 가면 그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 정도로 친한 친구. 거기서 이제 그 간 거야. 가서 이제 뭐 식권도 받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결혼식을 축가도 불러주고 들러리를 사랑해, 섞겠지. 사랑해 뭐 그런 거 하고 이제 한 거지 이제. 친한 친구들이 보통 들러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식권 받고 뭐 뷔페도 먹고 했겠죠. 먹다가 퍼티타 형제. 퍼티타를 만난 거야. 이게 뭐냐면 로렌조 퍼티타가 그렇죠. 데이나 화이트랑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았대. 그러니까 그 로렌조 퍼티타와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근데 여기서 로렌조 퍼티타가 누구냐면 카지노 재벌의 아들이에요. 형제죠. 로렌조 퍼티타, 프랭크 퍼티타. 카지노 재벌의 아들이고 또 라스베가스의 터줏대감 가문이야. 그런 친구였는데 그 당시에 이미 퍼티타는 30대였는데 네바다주 체육위원회 위원이었고 이 말로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얘기한 거지. 카지노에서 일하는데 주체육위원회 위원이었다는 거는 재력과 어떤 뭐 정치적 인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일단은 주 스포츠 어떤 그런 종목 안에서의 어떤 권력이 있는. 그렇죠. 그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스포츠 관련 대회를 열고 하려면 무조건 주체육위원회 승인 및 뭐 이런 걸 받아야 돼요. 네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체육위원회 승인을 안 해서 뉴욕에서도 2016년까지 UFC가 못 열렸던 거고. 그쵸. 어쨌건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퍼티타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보스턴에서 좀 사업 좀 하다가 뭐 좀 일이 생겨서 왔어. 뭐 이런 얘기 했겠지. 그래 언제 뭐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러면서 했겠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지낸 거지. 근데 어쨌건 이제 데이나 화이트는 이 사건을 가르쳐서 이거는 너무 역사적이었다. 내가 평소 성질대로 결혼식을 안 갔으면 퍼티타를 그때 마주칠 일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귀인이지 그 친구가. 오늘의 UFC 300의 시작이 되는 거기서 된 거죠. 만남이었네요. 카풀한 친구의 결혼식에서 퍼티타를 만난 거지. 그때 뭐 페이스북이 있어, 뭐 카카오톡이 있어, 뭐 다모임도 없을 거고 미국이니까 아이러브 스쿨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야. 근데 아삼육이 된 거야. 재밌게. 어. 데이나도 이제 좀 쿨하고 돈도 많고 하니까 뭔가 조금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왜냐면 또 복싱 매니저 일을 하는데 그쵸. 네바다 주 체육위원회에서 또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친해지면 좋지. 친해지면 좋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뭐를 시작하냐면 주짓수를 시작을 해요. 주짓수를 수련? 주짓수 수련을 시작해. 주짓수를 퍼티타랑 같이. 야, 이런 게 있대. 주짓수라는 게 있대. 그때 이제 1990년대 후반이니까 우리나라 주짓수 도장이 처음 생긴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미국에서도 거의 주짓수가 거의 없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존 루이스라고 그 UFC 출신 선수가 있어요. 청리대 세컨 항상 봤었고 실제로 UFC에서 젠스 펄버랑도 했었고 젠스 펄버가 앞손 훅으로 실신시키는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실신 당하는 그 선수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락 밴드 같은 거 하고 하면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뭐 일자리도 찾고 뭐 밴드 일도 하면서 주짓수 PT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존 루이스랑 이제 하는데 주짓수가 너무 재밌는 거지. 데이나랑 퍼티타가 너무 재밌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MMA에 눈을 뜨게 되고 막 선수들도 친해지게 되고 하면서 데이나 화이트가 MMA 선수들 매니저를 해요. MMA 선수들 UFC 파이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UFC는 이제 그레이시 가문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때까지 UFC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포츠긴 하지만 대중 인식은 약간 별미야. 불닭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극적이기 때문에 보는 거지. 진짜 찐덕후들 빼고는 그걸 그렇게 스포츠로 안 볼 때야. 그때 이제 박치기 있고 박치기는 없을 때인데 맨손으로 싸울 때 얼마 몇 년 안 됐을 때죠. 거기서 바꿔진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제 룰이 조금 생기고 네. 청리델 나오고 그래서 티토 오티즈 청리델 둘 다 매니저를 해요. 데이나 화이트가. 둘 다. 청리델이랑 티토 청리델 티토 둘 다 매니저를 해. 그때 청리델 티토 오티즈 특히 티토 오티즈는 그냥 그 당시 UFC의 맥그리거 같은 거지. 그쵸. 진짜 인기가 워낙에 많았으니까 실제로 되게 잘하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매니저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UFC 오너가 SEG라는 회사가 있었어. SEG? SEG. 그 밥 메이오 리츠라는 사람이 뉴욕 베이스로 해서 이끌던 회사예요.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UFC의 일단 1회는 그레이시 가문에서 시작을 그레이시 했는데 가문에서 그쵸. 그 호리온 아저씨가 그레이시 그 주짓수를 알리는 어떤 툴로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주짓수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UFC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주짓수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한 거죠. 강함을.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밥 메이오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코-파운더죠. 공동 설립자. 공동 설립자. 근데 그때 지형도 자체가 UFC가 거의 진짜 길을 못 펴던 상황이에요. 막 경기장도 못 찾고 항상 힘들고 그래도 막 티토 오티즈 같은 선수들이 하드캐리 하던 그런 때죠. 왜냐면 처음에 발족했을 때 93년도에 시작했을 때 와 이거는 너무 파격적이니까 그 오픈발이 좀 빠지고 프라이드에서 선수들 좀 빼가고 막 이러면서 조금 쉽지 않던 상황이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스프링 MC가 뭐 1회, 2회는 진짜 대박 났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오픈팔이 빠지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뭔가 새로 자극적이야 하다가 맞아. 이제 어떤 그런 흥미가 좀 빠지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근데 UFC도 마찬가지로 오픈발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암흑기가 뭐 존 맥케인 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 이거는 인간 닭싸움이다라는 막 휴먼 콕파이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시청률도 안 나오고 막 주체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허가도 막 안 내주고 막 이러는 와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UFC가 되게 힘들던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이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매니저일 때 맨날 싸우는 거야, 전화해서. 밥 아저씨랑. 이 UFC 공동 설립자. 공동 설립자 그 당시 오너랑. 야, 너 돈도 안 주고 우리 선수들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선수들 파이트머니 좀 올려줘라. 아니 왜 안 넣냐, 입금 안 시합도 넣냐. 좀 더 줘라. 계좌번호 확인 좀 하자. 뭐 우리은행 그러니까 1005 막. 왜냐면 데이나 화이트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청리델 티토 오티즈의 매니저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이 좋은 포인트. 그때 매니저니까 선수들을 왜냐면 매니저가 뭐예요? 그쵸. 수수료 떼야 되거든. 가져가야 되니까. 정확히 비례해서 자기가 그쵸. 떨어지거든. 네, 이제 네. 나서도 했던 거지. 근데 밥 아저씨가 듣다가 너 몇 년생이야 임마 하면서 너 임마 우리 회사가 사실 막 화내다가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돈을 어떻게 줘? 막 그 얘기까지 한 거지 이제. 데이나가 막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막 전화해서 막 부재중 통화 있으면 막 다시 번호 바꿔서 전화하고 막 하니까 이제 그 아저씨도 실토를 한 거야. 야, 우리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잖아. 데이나 화이트는 그때 어떻게 하냐?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뭐예요? 기회다. 기회다. 그래서 퍼티타한테 전화를 딱 해. 야, 미치죠. 전화를 퍼티타한테 딱 하는 거야. 티타야, 나 이튼데. 그래, 이따 전화할게. 다시 전화할게. 다시 전화해서, 야,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면 지금 UFC가 망하기 직전이래.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야. 퍼티타가 그게 진짜야? 이게 된 거지. 그래서 UFC를 퍼티타의 돈으로 데이나 화이트가 설득을 해. 그래서 얼마에 사냐면 물론 큰 돈이지만 불과 200만 달러에 사요. 200만 달러. 지금 환율 기준 24억밖에 안 돼. 물론 뭐 진짜 큰 돈인데 UFC를 사는데 2001년도에 24억 주고 산 거야. 그 UFC가 지금의 가치가 얼마 정도 추정되나요? 지금 UFC가 WWE랑 합쳐져서 TKO라는 상장사가 됐거든요. TKO? TKO. 이름이 TKO. 이게 상장사가 상장사예요? 됐어요. 이제 상장을 했어요, 작년에 합치면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TKO가 그 상장 당시에 그 상정한 가치가 25조 정도로 알고 있어요. 25조. 물론 WWE랑 합쳐지긴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또 서사적으로 봤을 때 다루겠지만 UFC가 2016년도에 5조 원에 팔리죠. 그거를 2001년 당시에 그때 당시에 24억 원, 24억 원에 200만 달러에 200만 달러. 거의 떨이로 떨이죠, 이 정도면. 근데 그때 당시엔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텐데. 아니죠. 근데 어쨌건 퍼티타가 워낙에 스테이션스 카지노라는 카지노를 가지고 있고 굉장한 재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좋아하고 스포츠를. 그리고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설득을 한 거지. 야, 이거는 무조건 엄청나게 성장할 스포츠다. 이걸 우리가 가진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설득을 막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헐값. 그 마트 마감 직전에 가면 닭꼬치 싸게 파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지. 어차피 이제 망하기 직전이니까 산 거지. 사면서 데이나 화이트가 지분을 10%를 딱 얻어요. 살아있죠. 그러면 한 10만 달러를 자기 돈으로 투자한 거야? 아니야. 투자는 아니고 자기가 10%를 받은 거야. 지분 UFC의 10%를 자기가 가지기로 하고 대표로 한 거지. 스톡옵션 말하자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인센티브지. 그러니까 지분을 나눠준 거지. 퍼티타가 UFC가 100이 있으면 10은 너 권리를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오케이. 데이나 화이트가 뭐 그렇게 했겠죠. 피치를 했겠지. 그러면 그렇게 로렌조 퍼티타가 이제 UFC를 인수하면서 로렌조 프랭크가 인수하면서 바로 데이나 화이트가 UFC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아직도 기억이 나. 그때 내가 이제 2001년도에 이렇게 막 격투기 볼 때
그때는 영어 번역기는 없을 때예요. 인터넷에 번역기라는 게 없어. 그때 아직 막 이제 막 ADSL 깔려서 인터넷 빨라지고 할 때 셔독 이런 데 가면 데이나 화이트라는 이름은 알겠어. 내가 영어를 못 했거든요, 그때. 고딩 때 이게 뭐야? 이 대머리 아저씨 뭐지? 그 당시 내 기억이 맞으면 데이나 화이트가 저도 이제 프로페셔널 먹지만 내 기억이 맞으면 그때 완전 완빡이 아니었어. 완전 삭발이 아니었어. 완삭이. 약간 그 남은 거를 이렇게 내려서 조금 십시일반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 그리고 막 이빨도 막 벌어져 있고 되게 조금 지금의 느낌이 아니야. 그게 세련된 느낌이 아니야. 거기다가 수트를 입어본 적도 없을 사람이 근데 그런데 나오니까 수트는 또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색함이라는 게 그 옛날 그 미국 사람들이 또 수트를 그렇게 잘 입는 편이 너무 촌스럽게. 그 당시에 내가 보고 이 아저씨 뭐지? 왜 자꾸 UFC 하는데 나오고 기사에 나오지? 난 모르겠는 거야. 프레지던트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건 이제 2001년도에 취임을 해요. 2001년도에 UFC 대표로 취임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2001년도에 데이나 화이트가 UFC 대표에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굴곡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촌스러웠고 엄청 그 당시엔 좀 그때 당시에 막 셔독에 나온 모습이 그러니까 33밖에 안 됐을 때야. 진짜 어리죠. 지금 생각하면 33세 진짜 어리다. 33세 UFC 대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야망이 대단한 거죠. 그 나이에 아무리 뭐 돈 많은 친구라고 해도 그걸 설득을 해서 지분 10%를 받아서 그걸 운영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이제 퍼티차 입장에서는 로렌조 퍼티차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음직하고 뭔가 얘가 뭔가를 본 것 같아. 뭔가가 있으니까 뭐 투자를 한 거겠죠. 맞아, 진짜 그런 지분의 10%도 주고. 그러니까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알겠지만 퍼티타 정도 되는 사람이 그쵸. 돈을 막 쓰진 않을 텐데. 막 쓰진 않죠. 예. 뭐 반은 홀렸겠지만 반은 뭔가를 받겠지. 데이나 화이트한테서. 뭔가 비전을 딱 뭔가 보여주니까. 그리고 일단은 데이나 화이트가 좀 뭔가 남을 설득시키는 소위 말해서 말빨이 있어. 말빨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흡입력이 있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그때 젊었으니까 더 했을 거 아니야. 어떤 지금 같은 스킬은 없었어도.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뭐 격투기 팬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 지금 격투기 팬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좀 없을 텐데 그 당시 격투기 팬들은 종합 격투기 팬들은 우리 종합 격투기가 커야 된다. 그게 되게 컸어. 사실 뭐 커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초창기 때 지켜야 된다. 그치,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것 같은 거야. 종합 격투기가. 그럴 수 있죠. 맞아.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그리고 항상 복싱 팬들도 무시를 하고 킥복싱 팬들도 무시를 하고. 니네가 스포츠냐? 그리고 뭐 레슬러 선수 출신은 그 약한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마크 콜먼 이런 사람들이 그냥 훈련도 거의 안 하고 나가서 막 맨날 챔피언하고 이랬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엘리트 체육 했던 친구들한테 또 무시당하고. 그치.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어쨌건 데이나 화이트가 오면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죠.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잘하려고 하는데 뭐 혼자 잘한다고 해서 뭐가 되나. 왜냐면 지형도도 너무 안 좋고. 경기장 구하기도 힘들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힘들어서 뭔가 이제 매각이 된 거기도 하지만 인수하고 나서도 UFC가 좀 경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뭐 데이나 화이트가 또 격투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막 엄청난 자구책을 많이 마련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프라이드 맥그리거랑 데이나 화이트랑 같이 맥그리거 플로이드 메이웨더 때 맥그리거랑 데이나 화이트가 같이 다녔던 거 기억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둘이 거의 기자회견 때 약간 적진에 들어가는 듀오처럼 했었잖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웃겼던 게 좀 멋있었던 게 약간 언더독도 아니지만 둘 다 언더독 느낌인 거. 왜냐면 복싱 이벤트인데 진짜 막 메이웨더는 엄청 많아. 일행부터 해서 막 메이웨더 판인데 그쵸. 데이나 화이트랑 맥그리거랑 둘이 쳐들어간 비주얼이었거든. 근데 그게 근원이 있어. 2003년도에 프라이드 미들급 UFC 기준 라이트 헤비급이죠. 반더레이 실바가 장악하고 있던 그 체급에 그랑프리가 열렸었어. 네, 프라이드 FC에
미들급 그랑프리. 그랑프리.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프라이드의 미들급이면 실바, 네. 잭슨, 퀸튼 잭슨, 반더레이 실바, 뭐 이런 길어서 사쿠라바 카지시 뭐 그때 당시에 기라성 같은 선수. 미들급이 93kg였나? 94kg였을 거야 아마. 4kg 맞아요. 조금 달랐을 지금의 라이트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이죠. 표긴 달랐는데 조금 체급은 조금 달랐지만 대동소이했고 그렇죠. 뭐 그런 체급에 UFC에 청리대를 데리고 가. 왜냐면 그게 가능했던 거는 본인들이 언더독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UFC가 업계 1위의 어떤 1위에, 그쵸. 위상이 정말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프라이드 FC가 조금 더 인기도 있고 더 인지도도 컸죠. 높고 어떻게 보면 이 업계를 선두에 나가는 그런 나가는 단체였죠. 느낌이었지. 네. 그래서 막 뭐 그런 청리대를 데리고 나가서 출전했다가 이제 퀸튼한테 졌죠 1차전에서 뭐 그런 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보이 모델 중에 카르멘 일렉트라라고 되게 좀 인지도가 높은 스타가 있었어요. 여자 스타. 그 사람을 막 홍보대사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데 되게 인지도가 높았어요. 데니스 로드맨이랑 결혼도 했었고 막 그래. 막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뭐 마케팅적으로 엄청 풀어보려고 했었죠.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는 이게 경기장이 안 구해져. 왜? 왜냐면 이게 이미지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타지마을 호텔에 와서 경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때 UFC가 시합장을 못 잡고 있을 때.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지난번 대선에서 그 인연으로 시작을 해서 트럼프 찬조 연설도 하고 트럼프가 요즘에 대선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다시 막 경기장에도 오고 했던 게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 당신 부동산 재벌이지. 네, 도널드 프런트가 트럼프가 UFC의 경기장을 빌려줬다. 트럼프 타지마을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빌려준 거지. 또 대관을 가능하게 해준 거지. 이런 인연이 또 있네요. 이런 인연이 있죠. 와. 그래서 막 그때 근데 또 그 와중에 데이나 화이트가 매니저일 때는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나섰지만 지가 사업가가 되니까 자기가 사업가가 되니까 또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저 비용을 줄여야 되죠. 줄여야죠. 그러니까 막 파이트머니 후려치고 하니까 이제 적게 주고 하려고 하니까 BJ 팬 같은 선수들은 막 나가서 BJ 팬이 일본에 와서 막 헤비급으로 활동하고 프라이드는 아니지. 그 K1 히어로즈 나고 막 그랬잖아. 그때가 다 그때예요. 그때 이제 선수들은 막 이탈하고 프랭크 젬락도 막 은퇴하고 막 이랬던 거지. 프랭크 젬락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티토 오티즈랑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고. 근데 제가 그 전에 사실 그러니까 UFC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가 UFC가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하는 계기가 됐던 게 보통 말하는 게 이제 TUF를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TUF가 저도 TUF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TUF 뭐 포레스트 그리피니나 스테판 보노나 맞아. 그 경기 정말 명경기였고 저도 뭐 재밌게 보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UFC를 성공으로 이끌 만한 정도의 인기였나요? 이거는 TUF. 그러니까 TUF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일단 뭐 스테판 보노가 얼마 전에 그 고인이 됐죠. 보고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조의를 표하고 뭐 그러고 이제 2005년도 그 당시에 이제 UFC가 BG 야심차게 했잖아요. 근데 BG 손해가 빚이 있었어? 빚이 있었어. 그리고 아까 2밀리언 얘기했잖아. 200만 불 주고 했다고 얘기했잖아. 거기다가 200만 불을 더 썼었어. 그 전에 시작할 때. 요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라이온스 게이트라는 그 영화 제작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UFC의 저작물 판권을 다 사간 거야. 뭐 인터넷 판권, 스트리밍 판권. 근데 2000년대 초반 당시에 스트리밍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뭐 스트리밍부터 DVD부터 뭐 이런 저작물들.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가 대단한 사람인 게 그거 인수를 200만 불에 하면서 라이온스 게이트한테 그 전 오너가 돈이 없어서 팔았던 그 권리도 200만 불에 산 거야. 그러니까 저작권을 다 산 거지. 다시 그걸 안 샀으면 뭐 영상부터 해서 라이온스 게이트 그 영화사 있거든요. 우리 헐리우드 보면 라이온스 게이트 영화 있거든. 그 제작사가 다 가져가는 건데 그걸 잘 사온 거지.
뭐 하여튼 처음에 400만 불 쓰고 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빚이 40밀리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손해가. 로렌조 퍼티타 사재에서 4천만 달러가 나간 거야. 4천만 달러면 500억 원 정도 돈을 쓴 거야. 와, 그래서 이제 퍼티타도 이제 카톡을 보낸 거지, 데이나 화이트한테. 이트야,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시간 될 때 전화 좀 줘. 이렇게 했던 거지. 데이나 화이트가 뭔가 쌓였겠지. 안 읽씹을 하다가 마냥 할 수 없으니까 읽었겠지. 티타야, 나 저거 좀 바빴어. 바빴어. 그랬다. 뭔 일이야? 한 거지. 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 근데 나도 요새 돈을 마냥 쓸 수는 없다. 야, 4천만 불이나 4천만 불을 썼으니까. 근데 힘들다. 지금도 엄청 큰 말이 안 되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데이나 화이트는 자기 돈은 안 들어갔지만 퍼티타는 어쨌건 그 소위 그 멋은 나는데 멋도 나고 열정도 있고 다 알겠는데 그럼 마냥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500억을 그냥 계속 꼬라박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말 그대로 꼬라박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도 이제 밤에 잠이 안 와. 이 정도면 사실 포기할 만한데. 그 죽부인을 쥐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거 어떻게 타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 거야.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자. 리얼리티 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 당시에 2000년대 초중반에는 완전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가 그 미국은 리얼리티 쇼 에라예요. 완전히 MTV나 케이블 채널 같은 데서 관찰 리얼리티 쇼를 하면서 그게 진짜 미친 듯이 성장하던 때였거든. 2005년이면 약간 초입을 지나서 약간 성장기에 돌입할 시기예요. 근데 그때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이거 만들어 보자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 근데 다 퇴짜. UFC? 뭐야? 유나이티드 프라이드 치킨 막 이렇게 된 거야. UFC? 야, 그거 아니야. 막 물어뜯고 이러는 거 막 그거 막 맞지 그거 막 거의 그 수준인 거야. 왜냐면은 케이블 채널에서는 어쨌건 이제 상대적으로 김이 빠진 스포츠고 화제성에서 그리고 좀 더 큰 채널로 가기에는 너무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아니 뭐 워낙에 새로운 스포츠고 되게 자극적이긴 했어요. 일단 뭐 케이지에서 하는 그쵸. 시합 자체 오픈 핑거도 원래 있던 글러브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야. 리얼리티 쇼 이 물결에만 올라타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어디랑 미팅을 하냐면 스파이크 TV라는 데가 있어. 스파이크 TV가 이제 스파이크 나오네. TV. 예. 스파이크 TV가 2003년도에 시작을 한 비교적 신생 채널이었어. 근데 여기 컨셉이 남자들을 위한 채널. 남자들을 위한 최초의 채널이에요. 옛날에 CJ에서도 XTM이 XTM이 스파이크를 거의 벤치마킹 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거의 남자들을 위한 채널 네. 뭐 약간 그런 2003년도에 느낌? 이제 네. 발족을 해서 이제 스파이크 TV가 뭐 어떤 걸 했냐면 컨텐츠를 막 자동차 골드버그 빌 골드버그 막 레슬러가 되게 머슬카 좋아하거든요. 머슬카 프로그램 막 이런 거 하고 남자들을 위한 거 컨셉을 잡아서 딱 했어. 근데 킬러 컨텐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채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 TV가 우리나라 이제 조금 저희 나이만 돼도 기억나실 텐데 케이블 채널이 기본 케이블 채널이 있고 몇천 원 더 내면 몇십 개가 더 보여주는 채널 있잖아요. 그 중 하나야. 그러니까 추가 케이블 채널, 유료 케이블 채널. 유료로 돈을 더 내야지만 볼 수 있는 채널인 거죠. 그래서 네. 뭐 그 케이블 TV 5,000원짜리 하면 안 나오는데 8,000원 내면 나오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컨텐츠가 더 필요하지. 그러던 중에 이제 미팅을 하는데 스파이크 TV 어떻게 보면 핏이 맞잖아요. 그렇죠. UFC. 네, UFC랑 뭐. 근데 형 스파이크 TV도 힘들겠는데 이렇게. 왜냐면 그게 리얼리티 쇼 하면 제작비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들고 네. 그리고 뭐 이게 어디서 인기가 올라오던 거면 받아먹을 일이 있을 텐데 스파이크 TV가 처음부터 인지도부터 해서 그 막 맥락 설명부터 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뭐 시청률에 대한 일단 보장되는 게 없으니까. 보장되는 게 없지. 모험이죠, 모험. 그때 UFC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손해가 40밀리언이 날 정도의 회사 4천만 불이 날 정도의 회사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제작비를 우리가 낼게. 틀어만 줘 이렇게. 그랬더니 스파이크 TV에서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신의 한 수였네. 신의 한 수죠 완전히. 그랬더니 스파이크 TV에서 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틀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우리나라 격투기 대회도 조그만한 데에는 방송국이랑 같이 하는 게 없어요. 다 하고 중계만 해주는 거야. 방송국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약간 말하자면 그런 방식인 거지. 그래서 그때 리얼리티 쇼를 방영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작해서. 제목은 The Ultimate Fighter. TUF 줄여서 터프라고 하는 거죠. TUF. 그 전설적인 방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컨셉은 뭐냐면 16명의 참가자들이 외부랑 완전히 단절된 환경에 들어가는 거야. 라스베가스의 한 주택에. 핸드폰, 컴퓨터 다 안 돼. 근데 그 20대 그 혈기왕성한 놈들을 모아서 서로 싸울 인간들을 한 집에 몰아놓으니까 그 안에서 드라마가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가는 거야. 그 안에서 뭐 그냥 각본 없이 예, 모아만 났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때 그 상남자 리얼리티 쇼는 좀 없던 그 시절에 이게 미친 거야. 거기다가 진정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냐면 16명 참가자들 다 나도 그때 격투기 좋아했지만 형도 형은 그중 한 명이었잖아. 얼마나 헝그리하고 처절하고 그 강해지고 싶다는 그 순수함이 얼마나 센 인간들. 그쵸. 형이 한숨을 쉬지만 그런 애들을 16명을 모아놨으니까 재미는 재미대로 있고 컨텐츠가 순도도 높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반응도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나왔던 선수들이 막 크리스 리벤, 케니 플로리안, 뭐 조시 코스책 이런 디에고 산체스, 또 스테판 보너, 또 포레스트 그리핀 이런 선수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지. 막 크리스 리벤은 그 악동으로 스타가 막 되고 방영하면서 그건 이제 사전 녹화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회를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 거야. 실시간. 그러니까는 우승자가 보너스 플러스 UFC 계약. UFC 계약. UFC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승의 날이 온 거예요. 난리는 일단 분위기는 너무 좋아. 스파이크 TV에서도 시청률이 잘 나와. 화제도 돼. 마지막 날이 됐지. 마지막 경기가 결승 진출자 포레스트 그리핀 대 스테판 보너. 그리고 그 전은 미들급이었던 그 당시 미들급이었던 디에고 산체스와 또 미들급이었던 케니 플로리안이 미들급으로 나섰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두 경기가 있고 앞에 경기 재밌게 막 가고 디에고 산체스가 미들급 우승을 했어. 이제 마지막 경기가 그리핀 대 보너가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경기를 데이나 화이트는 UFC의 운명을 바꾼 경기라고 표현을 해요. 시작을 했는데 미친 경기가 나온 거예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둘 다 진짜 그거는 광기야. 미친 사람들처럼 싸우는 거예요. 진짜 3라운드 내내 주고받는데 이게 시청률이 실시간으로 올라갔대요. 미국은 그때 셋톱박스가 있을 때거든. 실시간으로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 그때 문자가 엄청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야 스파이크 TV라는데 틀어봐. 야 지금 대박이다. 야 백인 남자 2명이 미친놈들처럼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근데 진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가면서 계속 올라갔대요. 지루할 틈이 없는 시합이었죠. 진짜 명경기였고. 그리고 뭔가 항상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이 미비한 경우가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거는 뭔가 그 처절했던 그 집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완전히 완벽하게 그 책을 닫아주는 역할을 완벽하게 한 거지. 완벽한 마무리로. 모든 에너지가 응축돼서 마지막 시합에서 정말 완전히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리고 접전에다가 와, 판정하기 전까지 누가 이겼을지도 모르겠고 데이나 화이트도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데이나 화이트도 보면서 느꼈대. 와 이건 대박이다. 이건 왔다.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돼서 이제 올라갔는데 승자는 포레스트 그리핀 하면서 포레스트 그리핀 막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 스테판 보너는 약간 유머스럽게 그냥 땅바닥에 넘어지고 데이나 화이트도 뭐
아 당신은 이제 디 얼티밋 파이터입니다. UFC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스테판 보너한테도 스테판 보너 당신 역시 UFC 파이터입니다 하니까 슈스케 1, 2등 다 1등 상금 주는 거 된 거지 이제. 막 난리 나고 막 울고 막 MMA 커뮤니티도 막 난리가 난 거야. 아 이거 맞아요. 미쳤다. 우리의 시대가 열린다. 막.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UFC의 데이나 화이트랑 퍼티타가 스파이크 TV의 관계자를 토마스 앤 맥센터라고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프라이드가 열렸던 대회장이 있어요. 경기장. 거기 앞에서 몰래 만나. 끝나고자마자 이제 스파이크 TV 관계자가 이거 재계약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승전 보고 나서 마음이 급해진 거야. 왜냐면 이거 자기들이랑 재계약 안 하면 딴 데서 채가면 어떡해. 그래서 형 토마스 앤 맥센터라는 그 경기장 앞에서 냅킨에다가 계약서를 써. 재계약. 냅킨에다가 재계약을 해. 와. 그러면서 UFC의 시대가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온 시대가 열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UFC가 TUF 이전에는 약간 뭔가 스포츠 느낌도 스포츠 느낌은 아니었고. 근데 이 TUF를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이고, 그렇죠. 그리고 인기도 다시 확인하고, 컨텐츠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고, 스포츠 종목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는 어떤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서사가 부여가 된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싸우는 애들인데 스토리가 확실히 그치. 사람들이 이 선수 하나하나의 어떤 스토리에도 그쵸. 몰입감이 있었고, 디 얼티밋 파이터 보니까 얘들이 그냥 뭐 양아치들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훈련하고 똑똑하고 뭐 왈가닥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인간들이구나. 요런 게 한 큐에 완성이 된 거지.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그냥 초대박이 난 거죠. 초대박이 났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지. 메인스트림의 그 성벽을 균열을 낸 거지. 그 전까지. 그게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입국을 한 거야. 그 빅플레이어들 사이를 딱 그 안에 틈바구니에 끼는 사건이 이 2000년대 리얼리티 쇼 에라의 성공한 도박 디 얼티밋 파이터 TUF 시즌 1이지. 어떻게 보면 뭐 UFC의 시작도 그렇고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TUF에서의 어떤 이 컨텐츠의 어떤 초대박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데이나 화이트라는 인물 자체가 되게 공격적으로 또 마케팅도 하고, 맞아요. 경영 자체도 좀 불도저식으로 맞아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좀 몰아붙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UFC 지금의 UFC가 있기까지 데이나 화이트가 엄청난 공을 세웠지만 또 이런 경영 스타일 때문에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선수들과의 어떤 트러블도 생기고, 맞아요. 이런 공격적인 경영 방식에 이제 좀 반대하는 인물들도 적들이 생겨나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청리델이나 티토티즈의 매니저였던 우리 데이나 화이트가 대표가 되면서 또 티토티즈랑은 거의 원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선수들도 많이 떠나고. 그래서 UFC 데이나 화이트의 경영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정수 기자가 예전에 UFC의 마케팅에 대해서 엄청 좀 흥미를 가지시고 저한테도 이런 건 진짜 배워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UFC가 그 데이나 화이트가 경영적으로 봐도 되게 똑똑한 선구자예요. 굉장히 좀 파이오니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빨라요. 기본적으로 UFC를 보면 이제 태생적으로 봤을 때 데이나 화이트 에라로 봤을 때 이제 93년도에 이전 설립자들이 할 때는 비디오 테이프 에라였거든요. 비디오 테이프 완전히 TV가 모든 미디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시대였고, 데이나 화이트가 취임한 게 2001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데이나 화이트에게 굉장한 축복이었던 게 기업의 DNA가 그때 데이나 화이트 때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가 정확히 언제랑 일치하냐면 인터넷 시대랑 정확히 일치해요.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2000년대 이후에 그렇게 큰 기업이 없거든요. 발족해서 진짜 IT 기업 자체를 빼고는. 근데 데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는 IT 기업이 아니잖아요. 테크 기업이 아니잖아. 근데
시작을 01년도에 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진짜 잘 다뤄.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요즘 꼬마 애들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다루는 솜씨가 뭐 우리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 시작 자체를 마케팅이든 뭐든 인터넷 시대에서 시작을 해서 그거를 굉장히 빨리 명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일례로 뭐가 있냐면 데이나 화이트가 2014년도에 UFC 파이트 패스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OTT야. 그쵸. 근데 형 2014년도에 어떤 시대냐면 한국엔 넷플릭스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야. 개념조차 없을 때. 근데 데이나 화이트는 그때 되게 파격적으로 UFC 파이트 패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UFC 스트리밍 서비스인 거죠. 스트리밍 서비스죠. 네. OTT. 네. 여러 개 이제 TVD를 할 때 있어서도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딜을 잘 하죠. 뭐냐면 이제 데이나 화이트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을 잘 활용한다. 테크적으로 되게 빠르다 이게 있고 또 하나 더는 뭐가 있냐면 UFC는 브랜드 본위의 경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가 제일 중요한 경영이야.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보다도 뭐 무대 장치보다도 UFC라는 UFC라는 브랜드가 만드는 일원화된 쇼나 경기 수준이나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브랜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싱 쪽은 반대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복싱은 메이웨더 대 파키아오 하면 메이웨더 대 맥그리거 때도 그랬지만 쇼타임 복싱, 뭐 HBO 복싱 이런 게 포스터에 붙긴 하지. 중요하지. 프로모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이름값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봐봐요. UFC는 선수들의 이름도 중요한데 UFC가 한국에 온다고 하면 UFC 때문에 가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네, 그게 무슨 모델이냐면 WWE 모델이랑 비슷해요. WWE도 매주 2개, 3개 라이브 쇼를 하는데 여기 누가 온다는 거 물론 신경 쓰지만 특히나 라이트 팬들은 WWE가 온대? 하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나오느냐가 어떤 흥행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UFC가 오니까 보는다. UFC라는 보증 수표가 오니까 내가 이걸 본다, 내가 보러 티켓을 산다 이 모델인 거지. 아니 이정수 기자가 네.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UFC는 뭐 MMA보다 유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UFC는 MMA를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UFC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그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보면요. 데이나 화이트는 그때 퍼티타 형제랑 200만 불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지형도에서 한 종목을 산 거야. 이해됐어요? 아 이해가 됐네요. 한 종목을 산 거야. 그냥 단체가 아니라 단체가 아니야. 왜냐면 지금 MMA라는 말은 MMA 하면 내 주변 친구들도 M&A 뭐 인수합병 뭐 그 얘기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알아요.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는 한 종목을 산 거야. 야, 그럼 한 종목을 24억에 산 거면 정말 싸게 산 거야. 되게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종목을 샀다. 그리고 봐봐요. TV 딜이든 어떤 딜이든 딴 나라에 갈 때든 형 피파야. 데이나 화이트는 피파인데 사기업인 거야. 이해됐죠? 나는 사실 피파는 4년에 한 번 하지. UFC는 1년에 40번 넘게 하잖아. 대회. 저는 네. 예전에 네.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니 UFC가 사실 과거에 프라이드 FC가 사실 UFC보다 훨씬 더 업계에서도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었는데 UFC가 다 인수를 해요. 뭐 프라이드 FC라던가 스트라이크 포스, WEC까지. 근데 UFC 저 같았으면 인수를 하고 잘 키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차가 기아 인수하고 기아는 기아대로 키우고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대로 이렇게 경영을 하잖아요. 근데 UFC는 다 인수 합병해서 다 없애. 맞아요. 대신에 선수들만 빼가는 거죠. 근데 저는 왜 굳이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알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을 거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피땀이 묻어있는 브랜드인데 왜 이걸 없앴지?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정수 기자의 이 말이 저한테는 이거에 대한 답이 되네요.
데이나 화이트는 네. 경영이 장악의 경영이에요. 주도권의 경영, 지배의 경영. 그러니까 모든 거를 UFC가 다 쥐고 있어야 돼. 이게 어떤 데서도 또 나오냐면 프로덕션에 있어서도 비용 구조에 있어서도 이게 나와요. 비용 구조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그 아까 말한 복싱 모델은 프로덕션, 그러니까 뭐 방송 뭐 설치부터 뭐 이런 거를 미디어 파트너랑 같이 해. 방송사랑. 근데 UFC는 프로덕션에 있어서 본인들이 다 해요. 중계차부터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어. 이걸 하려면 할 수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외부 의존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로 치면 수입 수출이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들이 수출은 되는 거지. 원자재 자기들이 해서 부품 만들어서 조립해서 포장해 뭐 물류에 다 하는 거야. 요즘 말하는 수직화. 요즘 경영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직화를 이미 애초에 최초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을 한 거죠. 이러면 뭐가 있냐? 어디 딴 데랑 방송권 계약이든 뭐든 할 때 비용을 숨길 수가 있어. 그 말은 뭐냐?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도권을 다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제품을 파니까 네. 원 재료부터 다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는 거죠. 구입을 해서 뭐 제조해서 포장해서 판매 네. 유통까지 네. 모든 걸. 그러니까 너네는 완제품만 사라. 우린 이 가격인데 이거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도소매 없이. 네. 그러니까 바로 소매로. 완전한 독과점이지. 그러니까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는 2위, 3위가 나오는 게 되게 싫지. 왜냐면 다른 옵션이 있으면 키우고 이렇게 되니까. UFC 너무 비싸네. 다른 걸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균열이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뭐 너무 나가면 지금 너무 얘기가 또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데이나 화이트는 또 뭐가 있냐면 그 프로덕션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겠죠. 그 당일 아침에 그 오프닝 영상부터 자기가 체크를 다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거 빼라, 이런 거 빼라, 이런 거 구리니까 하지 마라. 데이나 화이트 유명한 얘기가 등장음악도 다 체크해요. 등장음악까지? 선수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음악하면 그거 못 틀게 하고 바꾸라고 해. 예전에 저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예전에 UFC 대회에서 선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경기 복장이 그러니까 타이즈인데 데니스 홀맨. 데니스 홀맨? 삼각 팬티. 네, 삼각 팬티를 입고 나와서 데이나 화이트가 그때 노발대발. 네, 경기 후에 저거 한 번만 더 다시는 저걸 못 입게 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거의 벗겨질랑 말랑하는 거. 데이나 화이트가 되게 무서운 사람인 게 매크로, 그러니까 큰 그림도 잘 보는데 디테일이. 완벽주의자라서 디테일도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무서움이 있는 거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그쵸.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이 멀리 보고 또 경영도 하고. 맞아요. 내 생각에 이게 좀 조회수가 잘 나오고 반응이 좋으면 UFC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얘기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정수 기자가 UFC 마케팅을 자기는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배울 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자주 들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너무 좋고 이런 칭찬을 사실 예전부터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뭐 체크를 하고 그리고 멀리 보고 쭉 밀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독불장군식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약간 불도저식 경영에 좀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요. 이제 코리안 불도저는 남해철, 베가스 불도저는 이제 데이나 화이트 이렇게 되거든요. 원한이 많죠. 적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적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티토 오티즈 있고. 그렇죠. 둘은 실제로 그 복싱 매치로 맞아. 이 얘기도 있다. 티토 오티즈랑 데이나 화이트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서로 정말 뭐 쌍욕을 서로 계속 쌍욕하고 막 화해했다가 싸우니까 더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거 맨날 그래요. 그래서 막 티토 오티즈가 어떤 일까지 있냐면 개체량에 나오는데 데이나 화이트 욕을 쓴 티셔츠를 입고 나온 적도 있어. 데이나 화이트가 옆에 있는데 데이나 화이트는 뭐 나의 꼬붕이다 뭐 이런 거
데이나 화이트 옆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니저였으니까 뭐 사실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막 수족처럼 이렇게 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런 걸 대표가 수도 있겠다. 됐어. 그런 걸 그들이 수도 뭐 있을 자기한테 자꾸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진짜 웃긴 게 티토 오티즈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형도가 웃겨. 티토 오티즈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 그렇죠. 일방적으로 누구 친구 A랑 B가 싸웠는데 B는 주변에 얘기할 데가 없는데 A만 인맥이 넓어서 지나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데이나 화이트가 더 웃긴 게 티토 오티즈랑 왜 그렇게 사이 안 좋냐 하잖아. 근데 명확한 스토리가 없고 내가 보기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고? 아 그냥 그 새끼는 너무 멍청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어쨌건 뭐 티토 오티즈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터 페이죠. 파이터 페이 때문에 BJ 팬과도 싸웠었고 뭐 이런 일단은 게 있죠. 사실 그 UFC에 참 말이 많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단한 단체이긴 하지만 대회지만 네네. 일단 파이트머니에 대한 네. 문제가 많이 좀 언론에서도 다뤄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복싱과 명함이 있죠. 그러니까 복싱과 비교를 했을 때 좋은 질문입니다. 네. 복싱과 비교를 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뭐냐면 복싱은 매출의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 복싱은 60%에서 70% 매출의 그 정도를 선수들한테 줘야 돼요. 꽤 많이 주네. 그런데 UFC는 20% 전후로 알고 있고 실제로 UFC는 그 투자자들한테 어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선수들에게 파이트머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만큼밖에 안 들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인베스트 릴레이션스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 뭐 잠재적 투자자 혹은 투자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고를 하고 어필을 하고 이런 서류에 그런 게 나오죠. 뭐 지금 이제 공시가 돼 갖고 이제 뭐 그런 걸 더 액세스가 쉬울 텐데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복싱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에디 헌이라는 프로모터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앤소니 조슈아랑 뭐 카넬로 알바레즈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영국의 매치룸 복싱이라는 곳의 에이전트인데 그 사람이 데이나 화이트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 가장 파워풀한 프로모터 중 하나인데 복싱에서 얘기를 하는 게 데이나 화이트는 비즈니스 모델도 너무 좋고 우리는 선수들한테 너무 많이 줘서 지금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복싱은 선수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남는 게 없다. 뭐 그런 얘기. 근데 반대로 보면 제가 보기엔 UFC 파이터 페이가 낮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메이저 스포츠에서 이 매출 대비 분배율이 그렇게 낮은 게 UFC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유일해. 그러고 이제 UFC에서 퍼티타 때부터 데이나 화이트가 뭐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데이나 화이트가 NFL 팬이에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라는 팀의 골수 팬이고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는 예전부터 NFL처럼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NFL에 비교하면 뭐 매출 대비 파이터 페이가 가져가는 게 너무 적지? 그러니까 NFL이라 하면 내셔널 풋볼 리그, 미국의 미식축구 리그. 미식축구 리그. 얼마 전에 슈퍼볼 했었던. 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식축구 시장이 제일 크지 않나요? 제일 크죠. 그죠? 너무 큰 스포츠죠. 뭐 국민 스포츠고. 뭐 최근에 우리나라 쿠팡에서도 방영했는데 뭐 반응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뭐 심정적으로는 좀 돈 더 주면 좋겠는데 이제 경제 구조적으로 보면 올리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기업은 어쨌건 이윤 창출이 사실 최대 목표잖아요. 가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제 상상 속에서 종합격투기 대표가 되는 상상을 많이 하니까 언젠가 뭐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한데 어쨌건 이건 그 격투기 대회는 회사의 프로덕트 같아. 상품. 그리고 뭐 좋은 상품 만들려면 좋은 원재료가 필수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제 선수들이고. 근데 선수들에게 이제 지불되는 돈, 선수들이 받는 돈은 또 어떻게 보면 선수들과 대회사 사이에서는 가격이죠. 그렇죠. 프라이스. 가격은 어디서 형성되냐면 적절하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 근데 가격이 올라가려면 선수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돼.
뭔 말이냐면 UFC 이외에 그쵸. 선수들을 원하는 대회들이 많아져야 돼. 왜냐면 UFC가 어쨌건 사기업인데 뭐 공기업도 아니잖아요. 뭐 재단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데이나 화이트 경영 스타일 뭐 알려진 거고. 근데 UFC가 그냥 어떤 뭐랄까 심리적 혹은 뭐 정신적 혹은 도덕적 이유로 그냥 파이터 페이를 올려준다? 내가 보기엔 가능성이 너무 낮아. 파이터 페이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비슷한 비용 내지는 더 높은 비용을 선수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대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잖아. 모두 다 실패했잖아. 그리고 그런 대회가 생기려고 치면 데이나 화이트가 사버렸죠. 이런 의미에서 그쵸. 장악의 경영, 주도권의 경영 이런 게 필요한 거죠.